봄이 오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먹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냉입니다. 봄이 되면 어느 가정이나 봄맞이 식품으로 냉이를 한 번쯤은 드실 것 같습니다. 냉이 무침이나 냉이국, 냉이 된장찌개, 무얼 해 먹어도 맛있고 우리 건강에도 큰 도움을 주는 식품인데요. 그래서 긴 겨울을 지나 봄이 되면 꼭 섭취해야 될 식품에 들어가는 게 냉입니다. 그런데 냉이도 잘 따져보고 구매를 해 드셔야 됩니다. 이런 냉이는 중금속으로 범벅이 된 냉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노년, 침침한 눈, 충곤증, 간 건강에도 놀라운 효능을 발휘하는 냉이를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과 중금속 덩어리 냉이를 구분하는 방법까지 몽땅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여사 전성시대입니다. 이제 날씨가 풀리면서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이렇게 해마다 얼음이 녹고 봄이 되면 연례 행사처럼 꼭 해야 되는 게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길쭉이나 밭, 개천 이런 데로 야생 냉이를 캐러 갑니다. 냉이 맛은 뭐니 해도 개똥밭에서 자란 냉이가 실하고 향도 좋고 맛도 최고입니다. 저 어렸을 때 시골에서는 냉이가 지천으로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개가 똥을 많이 거시게 한 곳에 냉이가 잘 자라고 뿌리에 살도 토실토실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냉이 캐오는 거 아주 싫어하셨죠. 왜냐? 개똥밭에서 캐온 거 아니냐고 더럽다고 반찬도 안 만들어 주셨습니다. 고들뱅이는 캐다 드리면 좋아하셨는데 냉이를 캐다 드리면 꼭 개똥밭에서 캐온 거 아니야? 이러시다고. 그런데 냉이는 차라리 개똥밭에서 캔 게 더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냉이를 아무 곳에서나 채취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도로변이나 더러운 하천 주변에서 채취한 냉이에서는 중금속이 많이 검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염된 땅에서 자라면서 중금속 오염 물질을 냉이가 흡수한다는 거죠. 그게 그렇습니다. 따뜻해지면 도시에서도 도로변, 하천, 공원 주변, 길쭉에서 냉이를 캐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냉이 잘못 드시면 중금속에 오염된 냉이를 드실 수 있습니다. 오염된 곳에서 채취한 냉이는 기준치보다 높은 납과 카드뮴 이런 중금속이 검출되고 있었다는 건데요. 중금속은 농약과 달리 뿌리를 통해 흡수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씻어도 씻겨 나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이를 구매하실 때나 냉이를 캐실 때도 오염이 되지 않은 곳에서 자란 걸 캐든지 구매를 하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노지에서 자란 냉이는 뿌리가 통통하고 잎은 짙은 색이고 하우스 재배 냉이는 뿌리가 가늘고 잎은 연두색을 띠고 더 풍성하지요. 하우스 재배는 중금속 오염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냉이에는 우리 건강에 큰 도움을 주는 놀라운 효능이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을 살아내고 봄이 오면 온몸이 노골노골 나른한 충곤증이 시작됩니다. 봄이 시작되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비타민 소모량이 겨울보다 10배 이상 늘어나면서 나른하고 졸립고 피곤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럴 때 냉이를 섭취해주면 충곤증에 도움이 됩니다. 냉이에는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A, 그리고 칼슘까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줍니다. 또 냉이에 주목해야 할 또 다른 효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년의 침침한 눈 건강에 냉이가 최고입니다. 그 이유는 냉이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A 성분이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시력을 보호해주며 눈 건강에 좋은 성분이었던 겁니다. 또 비타민 A 성분은 백내장과 야맹증 이런 눈 질환을 예방해주는 효과도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냉이에 함유되어 있는 베타카로틴은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해 암이 발생하는 걸 막아주는 효능도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냉이에 함유되어 있는 콜린이라는 성분은 간에 쌓인 독을 제거해주는 효능도 있는데요. 냉이에 함유된 콜린 성분이 간 기능이 떨어지며 쉽게 피곤한 증상과 간 질환인 간염, 지방간, 간 경화에도 큰 도움을 주는 효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냉이는 어떻게 섭취하는 게 더 효과가 좋을까요? 국이나 찌개, 나물도 좋지만 냉이도
꾸준하게 섭취해야 효과가 더 좋은데요. 꾸준하게 섭취하는 방법은 차로 마시는 게 최고입니다. 냉이차는 이렇게 만듭니다. 냉이를 깨끗이 씻어서 끓는 물에 3초 정도 살짝 데쳐줍니다. 바로 건져서 찬물에 씻지 않고 물기를 빼고 말려서 차를 끓여 드셔도 되고, 데쳐서 물기가 빠지고 살짝 말랐을 때 몇 번 덮어서 차를 끓여 마셔도 됩니다. 차를 끓이는 방법은 물 600ml에 말린 냉이 10에서 15g, 대추는 4개를 넣고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여서 5분 정도 끓이면 끝입니다. 냉이차는 하루 2~3번 한 컵씩 마시면 됩니다. 그런데 냉이에 함유된 비타민 B1과 비타민 C는 열에 약해서 파괴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비타민 A, 비타민 B2는 파괴되는 양이 적어서 끓여서 차로 드셔도 효능이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전문가들이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차도 끓여 드시고 국이나 찌개로 끓여서 드셔도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꿀팁은 냉이밥입니다. 냉이밥은 쌀을 불려서 솥에 넣고 냉이랑 표고를 먹기 좋게 썰어 밥 위에 얹어줍니다. 밥물은 평상시보다 조금 적게, 아니면 질게 드시고 싶다면 기호에 맞게 가감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완성된 냉이밥에 달래 양념장으로 비벼 드시면 피곤한 충곤증, 침침한 눈 건강과 간 기능에도 좋은 최고의 밥상이 됩니다. 냉이 부작용도 알아봐야죠. 냉이는 찬 성질이라 몸이 냉하신 분들은 많이 섭취하는 건 피하시고, 또 냉이는 칼슘이 많아서 결석이 생긴 분들도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참 답답한 일상생활입니다. 코에 봄바람도 넣을 겸 오염되지 않는 곳으로 냉이 캐러 가고 싶어집니다. 못 가시는 분들은 그냥 마트에서 나온 거 사다가 냉이밥을 해 달래 양념장에 비벼 드시는 건 어떨까요? 침침한 눈이나 나른하고 피곤한 증상엔 냉이가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